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적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명기억론은 원시대기의 번개와 같은 자극을 통해 아미노산과 같은 생명체가 생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미노산과 같은 생명체가 세월이 흘러 진화를 거듭하여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진화를 강조하면서 아미노산에서 세월이 흘러 고등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근거로 세운 핵심 이론인 생명기원론이 비과학적인 것으로 증명되므로 진화론은 설당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과연 과학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적자 생존에 의해 생명체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순응하거나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하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특히 진화론은 환경에 순응하거나 극복한 생물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는 생물은 결국 도태된다는 주장입니다. 소위 적자 생존입니다. 진화론은 환경에 순응하거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물은 변화되고 이러한 미세한 변화가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후대에 전달되어 새로운 생물, 즉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에 다윈이 주장하는 미세한 변화는 오늘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밀러의 생명기원론처럼 진화론의 가설은 다양한 생명체의 기원과 분화를 설명하는 과학적인 이론처럼 보이지만 현대에 들어와 진화론은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진화론에서 생물들이 환경의 순응 및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돌연변이가 누적되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누적되어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 DNA의 이중나사 구조가 밝혀짐에 따라 돌연변이 구조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과학적 증거는 진화론에 치명타를 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의 원동력으로 생각했던 유전자의 변형, 즉 돌연변이의 발생 빈도수가 매우 낮았고 발생한 돌연변이는 대부분 생물의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돌연변이의 발생 빈도는 종이나 유전자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만 내지 100만 세대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생물의 세포들은 돌연변이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이들 세포들은 돌연변이를 다시 정상적인 세포로 환원하려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유전학자들은 돌연변이를 유익한 돌연변이와 해로운 돌연변이로 구분한 이후 각 돌연변이의 발생 빈도를 조사해 본 결과 해로운 돌연변이가 유익한 돌연변이보다 수천 배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인 암의 근본 원인이 유전자의 해로운 돌연변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정 생물이 다양한 종류의 생물로 분화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가 누적되어 후대에 유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밝혀진 유전학적 결과는 돌연변이의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돌연변이가 발생하더라도 해로운 돌연변이가 이로운 돌연변이보다 수천 배 더 많이 발생하여 돌연변이가 오히려 생물체를 죽게 만들거나 도태되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돌연변이가 많이 누적되어 적자가 생존되어 후대까지 전달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연변이가 누적된 종은 고등생물로 진화되기보다 도태되어 멸종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진화론은 허구적인 주장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20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 생물학은 진화론이 갖고 있는 돌연변이에 대한 유전학적 증거로 말미암아 진화론이 갖고 있는 가설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로 진화론이 과학적이면 지구상에 살았었던 모든 생물의 화석에 증거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은 화석을 통해 진화론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윈의 진화론은 화석 전문가들에 의해 허구적인 내용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화석은 지구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을 생생하게 기록한 증거물입니다. 어떤 이유로 식물이나 동물이 죽어 퇴적층에 묻히게 되면 퇴적층이 오랜 세월에 걸쳐 암석으로 변하면서 화석이 됩니다. 화석은 멸종된 생물에 대한 화석과 현재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화석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화석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년 전의 박쥐 화석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5천만 년 전에 박쥐 화석이 현재 살아있는 박쥐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살아있는 바퀴벌레는 2억 5천만 년 된 화석과 모양이 같아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랜드 캐년, 중국, 시베리아 등의 지구 지층을 조사해보면 전 세계 모든 지층이 동일한 시간대에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동일한 퇴적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다윈의 진화론이 맞다면 이들 퇴적층 안에 모든 생물들이 돌연변이로 진화되면서 종이 분화되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간 단계에 죽어있는 화석이 퇴적층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석에 남아있는 증거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멸종된 시조새 화석을 통해 진화론을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시조새는 이빨을 갖고 있으면서 날개에 발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뱀과 같은 파충류에서 새와 같은 조리로 진화된 화석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새 중에 시조새 화석을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새들에게서 진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화석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화론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허구를 입증하는 셈이 됩니다.